자, 이번에는 압축 및 아카이브라고 하는 걸 해볼 텐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압축 프로그램, 압축 파일 이제 다운받고 압축 풀고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눅스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아카이브라는 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아카이브 관련된 명령어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그런 압축 관련된 명령어들 알아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카이브란 무엇이냐? 원래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원래는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테이프 장치에 파일을 보관할 때 사용을 했었어요. 즉, 백업을 한다라는 거죠. 테이프 장치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 있죠? 디스크 얘기하면서 윈도우 서버 수업할 때, 그때 그런 테이프 장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을 하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어서 테이프 장치에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요새는 테이프 장치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드디스크를 쓴다 그랬죠. 하드디스크가 워낙 발전을 하기도 했고 가격도 많이 싸지기도 해서 요새는 하드디스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백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다가 굳이 저장을 할 때는 단순히 뭐 예전처럼 테이프 장치에다가 이렇게 아카이브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테이프 장치가 있으면 되감기나 뭐 빨리 감기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뭐 다음으로 넘어간다거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하드디스크는 굳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서 하나로 보관해둘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라던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보내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죠? 해당 파일을 그냥 압축 파일로 하나로 압축해서 보내죠. 근데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정확히 얘기하면 압축은 아니에요. 용량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는 그런 기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리눅스에서 배포할 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라 그랬죠. 그래서 소스 코드 파일 자체를 배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특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데 소스 코드가 막 한 몇십 개가 있어요. 이거를 배포할 때 일일이 하나씩 받아가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아카이브 시킨 다음에 이거를 용량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아카이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아카이브라 그래서 타르 아카이브로 파일을 하나로 묶고요. 타르, 테이프 아카이브의 약자겠죠. 그 다음에 이게 용량이 커지니까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gzip이라고 하는 압축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밑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정 프로그램 소스코드 배포하는 화면을 지금 캡처를 해놨는데요. 스노트라고 하는 방화벽 프로그램, IDS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의 이름이 taru.gz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taru, 테이프 아카이브를 한번 한 거고 여러 개의 파일을, 그 다음에 .gzip 붙어 있다라는 거는 gzip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압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패키지나 프로그램들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카이브는 그냥 요새는 하나로 묶는 데 사용한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아카이브 관련된 명령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타르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 아카이브의 약자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테이프 장치가 있고요. 테이프 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혹시 그런 적 있어요? CD-ROM 없는 컴퓨터에다가 CD-ROM 달아본 적 있어요? CD-ROM 컴퓨터 사는데 CD-ROM 없었던 적 없어요? 없어요. 요새는 웬만하면은 이게 DVD 기능도 제공을 해줘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랬죠. 예전에는 DVD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CD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 같은 디스크 크기인데도 용량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DVD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아무튼 저 때는 이제 DVD라는 게 처음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DVD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이런 장치를 추가해서 막 DVD, CD 같은 거 집어넣고 막 그랬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서버 시스템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이런 테이프 장치를. 그 다음에 이런 테이프 저장 장치를 넣고 이 테이프에다가 저장을 할 때 사용하던 그런 아카이브 방식이 테이프 아카이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테이프는 여러분들 테이프 본 적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본 적 있어요? 그건 또 봤네. 그래서 그게 되감기, 빨리 감기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특정한 영역에다가 저장을 하려면 되감기라던가 빨리 감기 기능을 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C 드라이브에 있는 뭐 특정 파일을 저장하려고 한다, 테이프 장치에. 근데 그 테이프 장치에 뭔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위치에, 테이프 장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테이프, 얇은 테이프 선에다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빨리 감기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에 저장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덮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됐었는데 요새는 많이 이용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요새는 단순히 그냥 파일 시스템에다가 하나의 파일로 묶을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애다. 옛날에는 이런 장치를 이용을 했었다. 지금도 이용을 하는 곳이 있기는 있어요. 테이프 장치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고 수요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사용하는 곳은 있기는 합니다. 디스크보다는 싸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봤을 법한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바 아카이브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바 개발을 해본 친구들은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바 개발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바 여러가지 라이브러리 이용을 할 텐데, 자바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맨 위에다가 자바 개발할 때 임포트 해가지고 여러가지 집어넣죠. 그게들이 전부 다 클래스잖아요, 대부분. 그 클래스들을 모아둔 파일이에요. 압축 프로그램 같은 걸로 열어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java ws.jar 자바 아카이브 파일을 압축 프로그램으로 열어봤는데 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클래스들이 전부 다 모여있죠. 클래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리소스라던가 패키지 프로그램들이 여러가지 모여있는 그런 애입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요새는 단순히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모아놓는 데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테이프 장치에다가 뭐 저장할 때도 쓰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요새는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파일을 여러 개로 모아두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보통 리눅스에서는 타르, 테이프 아카이브 명령어를 많이 쓰니까 이 명령어의 사용법을 한번 봐볼 거예요. 리눅스에서 자바 아카이브는 명령어가 똑같아요. 이 테이프 아카이브랑 명령어가 똑같으니까 얘만 한번 봐보도록 할 겁니다. 자, tar, 타르라고 명령어를 써주신 다음에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기능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서 하나의 아카이브 파일로 만들겠다. 아직 아카이브 파일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만들고 싶은 아카이브 파일의 이름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로 묶여있는 아카이브 파일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아카이브 파일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해당하는 그 아카이브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되고, 아카이브를 풀고 싶다. 이미 아카이브 파일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아카이브 파일 지정하면 되고. 아무튼 만약에 아카이브 파일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아카이브 파일을 내가 이름 아무거나 지정을 하시면 되고, 이 아카이브 파일로 묶고 싶은 여러 개의 파일들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 묶을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경로 또는 상대 경로를 입력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 경로로 입력을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절대 경로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 한번 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축약 경로도 쓸 수 있어요. 에스터리스크라든가 물음표 같은 파일 경로 이름, 메타 문자 같은 것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타르 명령어를 이용할 때 이 뒤에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고 있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5가지만 적어놨습니다. C, X, T, V, F.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거는 C, X, V, F 요 4가지를 많이 쓰고요. T는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V랑 F는 거의 같이 씁니다. V랑 F. 일단 V는 뭐냐면요, 버보스라 그래서 명령어 수행 과정을 자세하게 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옵션인데,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의 대부분의 명령어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이에요. 물론 다른 애들도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V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뭔가의 결과를 자세하게 출력해 준다거나 수행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지금 테이프 아카이브 장치를 만들려고 할 때, 타르 아카이브 파일을 만들려고 할 때 그 결과를 좀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지정을 하는 옵션이 V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F 옵션도 항상 거의 쓴다 그랬죠. F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파일을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F 옵션 다음에 이 아카이브 파일에다가 여러 가지 파일들을 묶겠다라고 지정하는 옵션이 이 F예요. 예전에는 그냥 파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 장치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CD롬이 D 드라이브라고 하면 D 드라이브 더블 클릭해야지 CD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F 옵션으로 그 테이프 저장 장치를 이렇게 지정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F 다음에 특정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그 파일로 아카이브 파일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V랑 F는 항상 같이 쓰고요. V랑 F 앞에 C나 X나 T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CVF, XVF, TVF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타르 CVF 또는 타르 XVF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죠.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create겠죠. 새로운 아카이브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C 옵션, 새로운 아카이브 파일 생성하겠다. V 옵션, 내가 아카이브 파일 만드는 그런 결과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 다음에 F 옵션으로 해당 아카이브 파일을 지정을 하면 아카이브 파일이 하나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르 CVF 하고 특정 만들고 싶은 아카이브 파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 아카이브 파일 안에 묶을 각각의 파일들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이 전부 다 아카이브 파일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확장자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타르라고 붙여주는 건 이 파일만 보더라도 이게 테이프 아카이브, 타르 명령어로 아카이브 만든 파일이다, 아카이브 파일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굳이 .tar을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파일을 구분하는 건 뭐라 그랬죠? 파일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 파일 안에 내용이라 그랬죠. 그죠? 파일 안에 내용이 C 언어 소스 코드면 C 언어 소스 코드 파일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내용이 일반 그냥 문자면은 그냥 텍스트 파일이 되는 거고, 그
그 안에가 뭐 P 구조를 가진 이진수로 되어 있는 구조면 윈도우 실행 파일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파일 안의 내용, 이 파일을 구분하는 거다. 근데 이 파일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려면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구분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파일의 이름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준 거다.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확장자를 이용해서 연결 프로그램만 시켜주는 거지 확장자가 파일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확장자 같은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윈도우에서는, 아니 그 보안에서는. 자,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랙트의 뭐 약자겠죠. 그래서 아카이브 파일을 다시 안에 들어있던 여러 개의 파일로 해체시킬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C는 만들 때, X는 풀 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압축 파일 만들 때, 압축 풀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T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파일 안에 내용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거. tvf 해서 아카이브 파일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웬만한 압축 프로그램 쓰면은 압축 파일 안에 내용 보여주죠.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나. 그래서 제가 자바 아카이브 파일도 이런 식으로 압축 풀지 않고 아카이브를 해제하지 않고 그냥 반디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풀지 않고 그냥 안에 내용만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아카이브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기능 아카이브 파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묻고 싶은 여러 개의 파일들을 지정하면 된다. 에스터리스크나 물음표 같은 파일 이름 축약하는 그런 문자를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압축 관련된 명령어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압축. 아카이브는 압축이랑은 좀 다르다 그랬죠. 용량이 오히려 늘어나요. 압축은 용량을 줄이는 기술이죠. 자,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압축 방식을 좀 적어 놔봤습니다. 일단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했을 압축 방식, 집 압축 방식이죠. 그래서 집 압축 방식을 리눅스에서 쓸 때는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뭐 우클릭하고 뭘로 압축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이용했을 텐데, 리눅스는 명령어를 이용하니까 집 명령어 다음에 압축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한 압축 파일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압축 파일 안에다가 들어갈 파일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아카이브랑 비슷하죠. 아카이브 파일 지정하고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개의 파일 지정하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로 압축 파일 이름 지정하고 그 압축 파일 안에 들어갈 여러 개의 파일들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구분은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고요. 띄어쓰기에서 계속 파일들 입력하면 모든 파일들이 전부 다 맨 처음에 지정한 압축 파일 이름으로 압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해제할 때 웬만하면은 집이라는 곳 앞에다가 on이라는 걸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onzip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압축 파일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압축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압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리눅스에서도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같은 압축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압축한 것도 윈도우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압축을 풀 수가 있어요. 같은 압축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압축 파일 형식이에요. gzip이라고 하고요. gzip하고 압축 파일 이름만 써 주시면 돼요. 내가 압축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만. 그러면 자동으로 확장자를 .gz로 추가해서 압축을 해주게 되고요. 여러 개의 파일을 지정을 못하니까 타르로 아카이브를 시킨 다음에 이 압축 명령어로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의 대부분 압축 푸는 명령어는 집 앞에다가 on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건집이 돼요. 건집. gunzip. 그래서 건집이 되고
압축 파일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압축이 해제가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압축 파일이 bzip2인데요. bzip2. 간혹 가다가 bzip2를 쓰는 곳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은 gzip 써요. 그래서 bzip2하고 압축 파일 이름 gzip이랑 거의 똑같이 쓰이는데 압축 파일 형식이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압축 풀 때도 번zip2라고 입력을 하면 압축을 해제할 수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압축하고 압축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인데 우리는 다 써보기는 할 건데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하면서 많이 쓰게 될 애는 gzip입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카이브 파일 한번 생성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해제해 보기도 할 거예요. PT에는 빠졌지만 좀 더 유용한 그런 실습 명령어가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실습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 전부 다 지워 주시고, 여러분들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 안에 파일 전부 다 지워 주시고, 여기서 아카이브 먼저 실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터치 명령어로 사과랑 바나나랑 멜론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파일들 세 가지를 그냥 따로 관리하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거나 친구에게 보내려고 할 때 귀찮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아카이브 파일로 묶고 싶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의 파일을. 그래서 타르 아카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타르 명령어에 cvf, 얘는 옵션이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렇게 그냥 옵션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하죠. 아무튼 cvf 지정해주고, 저 세 가지의 파일들을 지금 하나의 아카이브 파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과일.tar라고 요런 아카이브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정을 하고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애플이랑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바나나랑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멜론이랑 전부 다 fruit.tar 아카이브 파일로 만들겠다 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카이브 파일이 하나 생기게 되죠.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생성을 해봤고, 아카이브 파일을 뺀 나머지 파일을 한번 지워볼게요. 애플도 지우고 바나나도 지우고 멜론도 지울게요. 그래서 아카이브 파일만 이렇게 남겨놔 주시고요. 우선 아카이브 파일만 남겨놔 주시고, 그 다음에 타르 명령어 이용해서 tvf 한 다음에 아카이브 파일을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t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파일 안에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나 아카이브를 해제한 건 아니고 확인이 가능하고, 아카이브를 요번엔 해제해 볼게요. XVF 한 다음에 아카이브 파일 지정하면은 제가 아까 삭제했던 원래 있었던 그런 파일들이 복구가 되어 있죠. 요번에는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압축을. 자, 지금 한 10KB 정도의 과일점, 프루트점 타르 파일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 Gzip 가지고 압축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압축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만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Gzip으로 압축을 알아서 해주고요. 그러면 확장자가 이렇게 .gz가 붙게 되고 용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용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됐나요?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의 압축을 한번 해봤어요. 자, 아까 아카이브 할 때 잠깐 실습했던 원본 파일들 좀 다시 다 지울게요. 애플도 지우고 바나나도 지우고 멜론도 지울게요. 요렇게. 이 상태에서 지금 아카이브하고 압축한 이 파일만 남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카이브 해제할 때처럼 XVF 명령어를 치는데 맨 앞에다가 Z 옵션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ZXVF 하고 아카이브 파일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카이브하고 압축한 taru.gz 파일을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에 압축도 풀리고 아카이브도 풀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있죠. 제가 한번 인터넷상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볼게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얘가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스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다운을 받았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고요. 다운을 다 받았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taru.gz 파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하고 압축까지 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ZXVF 옵션으로 한 번에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많은 파일이 들어있죠. 보통 이런 폴더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에서 아카이브해서
배포해 준 걸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설치하고 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프로그램 다운받고 이렇게 압축을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은 만들 때도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들 때도 타르 명령어 이용해서 CVF가 아카이브 파일 만드는 거였죠. 근데 아카이브 파일 만들면서 그냥 바로 압축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 아카이브하고 압축했을 때 파일 이름 써주고 애플이랑 바나나랑 멜론을 아카이브 하면서 압축도 하겠다 지정을 하게 되면 한 번에 그냥 아카이브하고 압축도 되죠. 용량이 작은 상태로 되어 있죠. 원래 맨 처음에 10KB 정도로 됐었는데 용량이 좀 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카이브 및 압축해봤고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정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다른 압축, 명령어라던가 이런 것들. 자, 다시 그냥 세 가지 애플, 바나나, 멜론만 남겨놓고요. 이번에는 zip 명령어 이용해서 zip 파일로 압축할 건데 아카이브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zip 파일로 압축할 때는 zip이라는 명령어 이용해서 압축하고 싶은 압축 파일의 이름, 압축 파일 생성할 압축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파일들 목록을 나열해서 지정하게 되면은 압축이 되죠. 마찬가지로 원본 파일들 없애볼게요. 압축을 푼다. 언집하고 후르츠 하게 되면은 압축이 풀렸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압축하고 해당 파일을 리눅스에서 압축을 풀 수도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뭐 타르.gz도 요새는 웬만한 압축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타르.gz로 압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윈도우에서도 압축을 풀 수 있기는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언집으로 좀 풀게요. 언집 압축 파일 지우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bzip2도 아카이브를 한 다음에 bzip2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카이브를 생성해요. cvf 하고 뭐 과일점
아카이브 파일로 애플과 바나나와 멜론을 만들고 이거를 bzip2로 압축시키면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뒤에 확장자가 붙는 게 일반적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gzip처럼 똑같이 한 번에 아카이브 하면서 압축하고 압축 풀면서 아카이브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타르 할 때 앞에다가 J 옵션을 붙여주게 되면 gzip이 아니라 bzip2 방식으로 압축을 하거나 해제시켜줍니다. 한 번에. 그래서 다른 압축 형식들까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요건 한번 보기만 하세요. 자, 제가 만약에 뭔가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막 과일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려고 해요. 막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야. 제가 이거 배포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포를 하려고 아카이브를 생성을 합니다. 이랬을 때 fruit.tar로 생성하겠죠? 이래놓고서 뒤에다가 절대 경로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절대 경로로 이렇게 한번 아카이브를 생성을 해봤어요. 절대 경로로 했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얘를 지워줬죠. 맨 앞에 이 슬래시 루트 디렉토리를 지워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tvf 옵션으로 안에 내용을 미리 봐보니까 절대 경로로 만들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절대 경로가 아니죠. 절대 경로는 무조건 기준이 루트를 기준으로 시작하잖아요. 루트가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배포했을 때 이거를 압축 푸는 사람이 무조건 제 이니셜로 된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진 않겠죠. 루트 디렉토리 밑에. 그죠? 그러니까 압축이 풀 때는 이렇게 상대 경로로 되게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거는 타르 버전마다, 타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버전마다 자동으로 해주는 애가 있고 안 해주는 애가 있어요. 요즘 같은 타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주는데 이걸 자동으로 안 해주게 되면은 압축 풀 때 루트 디렉토리 밑에 sjb라는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에러가 나면서 압축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특정 파일들을 하나로 묶을 때 경로 지정해 주려고 하시면 상대 경로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타르, 아카이브랑 압축, gzip을 기준으로 일단 압축 같은 걸 한번 해봤습니다.